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휴가 계획들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지나 김수현처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스타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설레는 감정 자체를 즐길 수 없다면 휴가가 재밌지 않겠죠? 불편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떠난다고 한다면 눈앞에 푸른 바다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떠나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직장 상사분들의 눈치가 많이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휴가 갔다 올 때 자그마한 선물, 기념품 같은 거라도 하나 사오는 센스가 있으신다고 한다면 돌아오셨을 때도 아마 상사분들한테 좀 예쁨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휴가 계획도 휴가 계획이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02-3153-2611부터 2번, 예,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예, www.cntv.co.kr 예,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다가요. 기업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기법,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가 20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의 호조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S&P 500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의 행진을 좀 연속해가지고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지표 자체가 좀 혼조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약세, 어떤 환율에 대한 하락폭 2분기의 어떤 실적 우려감을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의 어떤 현재 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2000포인트를 좀 단기간에 빠르게 좀 회복시켜 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얼마나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2015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9,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좀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좀 차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 반대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인들이 그 종가 때 그 대형주들을 조금 더 이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살짝 좀 올려놓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010포인트 이상권에 있는 그 저항대를 어떻게 좀 피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종가 무렵에서 살짝 이렇게 돌파해 놓고 비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분간은 다시 한번 또 2000포인트를 좀 지지해 놓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 지수의 어떤 흐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하루하루 어떤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순환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됐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주 그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좀 소외를 받았었던 조선 업종들이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 있지만 종가권에서는 1% 넘게 살짝 좀 반등을 해놓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2010포인트를 좀 넘겨놓는 안정화 구간에 좀 진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 예상되었던 예상 지수 밴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2015포인트를 넘겼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오차가 발생을 했다. 제가 약간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지수가 7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부터 좀 상승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오늘 종가상으로는 2010포인트를 넘겨놓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져 나가는 분위기로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적인 건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오늘 종가권이죠. 2015포인트가 내일 같은 경우에도 저항으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일 2010포인트를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 지수가 만약에 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당분간 어떤 박스권 흐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각 후약 정도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수요일까지는 뭐 지수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 약간 눌리긴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거듭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상승이 좀 나와야 탄력적으로 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눌림, 조정 시에 어떤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면에 아직까지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계속해가지고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율이 잠정 실적 발표율이 다가오면서 계속해가지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표를 했을 때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당분간 어떤 지수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이제 IT 관련 섹터들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키를 좀 나타낼 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좀 판단하기로는 8조 5천억대부터 대략적으로는 한 8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8조 한 초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대의 어떤 의미 있는 수치를 하회했을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실망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한번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거치고 거기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쪽 판단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적인 측면들 때문에 이익에 대한 모멘텀을 사실상 잊어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면 뭐 가고인 어떤 대형주 중에서는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뭐 LG 디스플레이, 뭐 IT 업종 쪽에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종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주가 움직임이 좋았었고 반면 건설업종, 어저께 같은 경우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이틀 연속 좀 강한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종, 그 다음에 조선업종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흐름들은 사실 지수의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 상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들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좋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판단을 하고 시장의 어떤 그 큰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주식 시장이 더 큰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그런 투자적인 관점으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쌌던 종목군들 이제 그런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좀 탈피하는 신호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제 가고 있는 말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이런 대형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어떤 시장에 좀 안정화를 깨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달 그다음에 하반기 증시는 좀 더 연초에서 그 상반기 어떤 증시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아까도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업종과 관련되었던 현대건설, 뭐 대림산업, GS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흐름을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상승 흐름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죠.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같은 종목군들이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뭐 두산인프라 코어라든가 단기적으로 이제 화학업종들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돌아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저점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좀 바닥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는 측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안정을 좀 찾고 시장의 어떤 2,000포인트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지수대를 좀 해놓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업종에 대한 그 종목 주가 흐름들이 좀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나치게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군들을 추격해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긴 시각으로 조금
좀 더 싼 종목군들이 싼 종목군들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선물 쪽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지수를 판단을 할 때 외국인들의 어떤 지금 파생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로 환산됐었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하단부에 보이는 이제 빨간 선이 수평선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050포인트 정도의 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사 지수로 볼 때 신고가를 또 경신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환산 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얘기할 때 이제 2000포인트, 뭐 19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이제 원화로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지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어떤 그 선물 쪽에서 매수 수급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부분에서 달러 지수로 볼 때 박스권 상단부로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다시 한번 또 2000포인트를 또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일이죠. 내일하고 이제 금요일에 어떤 종가 지수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만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한 측면들은 남아져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 회복에 대한 특히 이제 선진국 증시와 선진국 경기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뭐 반사 이익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동반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상반기 때 계속해가지고 좀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라던가 뭐 디폴트에 관련했었던 우려감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특히나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때 원자재 섹터하고 중국과 관련됐었던 중국 쪽에서 어떤 그 투자를 했었던 뭐 철강이라던가 화학 그다음에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좀 후행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학이라던가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고 있는 뭐 LG그룹주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좋겠지만 그 시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어떤 그 중국 그다음에 선진국에 대한 어떤 소비라던가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원자재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3년, 4년 동안 사실은 시세를 못 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작년 이제 7월, 8월, 9월에 나타났었던 단기적인 어떤 상승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화학과 조선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주도주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동반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시장 지수를 판단하면서 이제 그 주식을 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수를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뭐 주간 단위 그다음에 월간 단위 앞으로의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주식을 그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사실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때 어떤 쏠림 현상들이 지나치게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긴 시각을 갖고 저가 매수를 하는 입장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기관의 어떤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이 좀 쏠리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주도주 섹터로서 좀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뭐 우려보다는 얼마만큼 내가 좀 싸게 살 것이냐, 그 자리를 찾는 부분들이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군들 AS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주가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군 보면 유니테스트가 있고요. 동아엘텍, 그 다음에 맥스로텍, 인포피아, LIG, ADP, 그리고 예, 포메탈이 편입이 되어져 있죠.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방송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 상승이 들어갔었던, 그 이전의 주가 정도까지 내려온 흐름들이니까 한 종목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현재 어떤 주가 위치가 어떤 구간에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닛 테스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유닛 테스트라는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어져 있죠. 2,600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약간은 좀 쉬어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이 정도 가격권에서 굳이 뭐, 이 종목을 차익하거나 빠져나가야 되는, 흐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2,800원, 그 다음에 3,000원 이상까지도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이렇게 차트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한 2,600원 정도에서 그 가격적인 좀 조정을 좀 세게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상승이 진행됐었던 2,200원 정도 구간을 계속해가 좀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으로 봤을 때는 한 2,200원, 그다음에 위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2,500원 구간에 대한 어떤 저항 구간을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봉상에서 나타나는 저항 구간에 한번 근접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눌려지는 상황이 이제 나타났었던 흐름들이고, 마찬가지로 2,500원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3,000원 이상권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BW가 관련돼 가지고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들이 상장됐다라고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그 물량이 지금 당장 뭐 시장에서 출회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자금이라던가 재무적인 안정성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측의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우려감은 어떤 그 조정으로서 좀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도 기대를 버리지 마시고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일텍입니다.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좀 둔화되면서 주가가 좀 쉬어져 나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7,000원 중반권대에서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좀 받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도 일단 뭐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이 어느 정도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회사 측에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의 어떤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7,500원 정도 이하권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종목을 중소형주를 매매하실 때 지금 이제 지금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유닛 테스트라든가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할 때마다 계단식의 상승을 흐름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8,500원대를 이제 넘어서면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이제 9,300원권이죠. 이 정도 가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봉의 흐름들을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우상향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쉬었다가 또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쉬어져 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해가지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로텍을 한번 볼까요? 맥스로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도의 실적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왔었지만, 이제 올해 1분기서부터는 이미 실적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아마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떤 실적이 개선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상반기 때부터 더욱더 좋은 이제 실적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로 접근하셔도 괜찮은 가격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 어떤 중소형주,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번에 어떻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간,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산정을 했으면 투자 기간과 어떤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뭐 일주일에 얼마 정도 기간 동안 내가 얼마 정도 금액을 또 매수를 하겠다.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또 체크하신 다음에 또 나눠가지고 이제 비중을 분할로서 좀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방송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차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번에 이제 3방을 다녀왔었던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상에서도 몇 번 이제 설명드렸었던 기업인데,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이제 우주 일렉트로라는 회사입니다.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걸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왜 지금 이제 우주 일렉트로를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기업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좀 우량하고 탄탄한 기업이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회사에 대한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보셨다가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주 일렉트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좀 잘 나오진 않겠지만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커넥터라고 하는 뭐 부품 자체가 뭐 스마트폰, 뭐 핸드폰, 그다음에 뭐 TV라던가 뭐 컴퓨터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밑에 써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도 1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벌써 상장한 지 한 10년 차가 되는 상당히 좀 우량하고 탄탄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회사의 보유 현금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탐방을 했었던 모습을 스케치했던 자료 화면이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주 일렉트로의 본사 건물입니다. 제가 탐방을 한 200군데 정도 이제 다녔었는데 사실상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도 되는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 치고는 상당히 회사를 잘 만든 본사 건물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좀 이렇게 꾸며놨죠. 호텔 로비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킬 만큼 회사의 어떤 투자를 좀 잘 해놨던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데는 이제 기업 담당하시는 이제 담당자분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가 이제 IR을 했었던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제품들이거든요. 이제 우주 일렉트로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금 이제 크기가 컸던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간 이제 커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크기가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 그다음에 뭐 모니터, 그다음에 TV 쪽에 쓰이는 이제 커넥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었던 이제 중소형 모바일 쪽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 뭐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의 어떤 중소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전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회사 기업을 탐방을 하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되는 회사들과 다른 어떤 동종업계라던가 혹은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하고 좀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한눈에 좀 파악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적으로 어떤 HTS나 컴퓨터상으로 이제 찾는 것보다 이제 회사를 직접 가보면 이 회사가 이만큼 어떤 큰 규모를 좀 자랑하고 있구나.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사무실 한 칸 정도 되는 사무실에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뭐 몇백억씩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실질적인 실적이라던가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재료적인 측면으로 주가가 이제 등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공장의 규모도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 있고 2010년도에 외국에서 선정했었던 아름다운 건축상을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회사 건물도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잘 지어놨고요. 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화면에서는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주 일렉트로가 하고 있는 사업 구체적인 좀 사업 영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첫 번째는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핸드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쪽에 들어가는 커넥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단기간에 뭐 30%, 40%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3분의 1 정도씩 급락하는 종목군도 상당히 좀 많은 흐름들인데, 지금 이제 우주 일렉트로를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IT 쪽과 관련된 이제 부품 사업이 이제 주를 이뤘다고 한다면, 뒤쪽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 쪽에 관련된 이제 커넥터가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방송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또 설명해드리겠지만, 이제 우주 일렉트로는 기존의 어떤 IT 섹터 쪽에 들어가는 커넥터 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도 발생하는 매출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모멘텀이 기존에 있었던 우주 일렉트로가 하나의 사업에서 영위하고 있었던 그 매출과 어떤 이익적인 측면을 관심 있게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모바일 커넥터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제품들의 이제 우주 일렉트로 부품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심칩, 그 다음에 이어폰에 들어가는 잭이라던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연결선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과 회로 기판을 연결해주는 FPCB에 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연결 커넥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까지는 매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모바일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동반해가지고 주가가 좀 약세의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긴 어떤 회사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동차 부품 쪽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해외 사업부 쪽을 보여드리는데, 아까 보셨던 건 이제 본사 쪽이고요. 화성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한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 그다음에 이번에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공장을 새롭게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과거에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특히나 S사와 관련된 그 모바일 부품주들은 첫 번째로 이제 베트남 쪽에 증설을 하면서 큰 폭의 어떤 그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죠. 근데 그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 먼저 이제 진출을 하고 있었고, 삼성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을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그 생산 법인 자체를 이제 베트남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베트남 쪽에 먼저 이제 진출했었던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기존에 어떤 투자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는 기업들이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다시 이제 베트남 쪽에서 새롭게 좀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회사들이 받지 못했었던 어떤 그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좀 받아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이제 두 가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도 이제 어떤 기업을 말씀드릴 때 중국과 관련된 이제 IT 섹터,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이 계속해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 매출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이 IT 쪽에서는 가장 큰 어떤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이죠. 중국하고 이제 대만 쪽에서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업체가 레노바라던가 하웨이, 그다음에 HTC, 그다음에 샤오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어떤 이름이 좀 나올 만한 회사들 쪽으로 계속해 가지고 좀 진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처의 좀 다변화를 통해서 일부 그 모바일 쪽에서 빠졌었던 매출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좀 메꿔져 나가는 그런 형태로서 좀 변화가 나타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차별적인 이 우주 일렉트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주가는 동반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적인 어떤 그 주가의 흐름들,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그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이제 판단을 하면 그냥
모바일이 안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충분히 다른 면모를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동차 쪽을 이제 유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뭐 커넥티드 카 그래서 LG 쪽에서도 뭐 이런 쪽으로 어떤 투자를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방송상에서도 혹은 이제 관련주 중에서도 스마트 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뭐 익히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카라는 것 자체가 뭐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뭐 인터넷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자동차 안에 쓰이는 전장 부품이라고 하죠. 전기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주 쪽 우주 일렉트로에 대한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매출이 이제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스마트카가 나와가지고 뭐 그 우주 일렉트로의 매출이 큰 폭으로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점진적으로 이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바일 쪽,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어떤 부진의 어느 정도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새로운 대체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메꿔져 나가는 부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좀 차별화를 기대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쪽에서는 지금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용 커넥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0억 정도 이제 매출을 발생할 걸 예상을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걸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약 3년 정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70억, 200억, 뭐 2016년도에는 500억.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들이 계속해가지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 이상씩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긴 걸음에서 한 발 먼저 좀 긴 안목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주 일렉트로 좀 탐방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를 사실 탐방했었던 거는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언제 방송상에서 어느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판단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그렇게 어떤 급격한 어떤 주가의 급락 형태는 좀 피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업 부분이 좀 부진하고 실적이 좀 안 좋을 때 회사 자체적으로 현금이 좀 많고 그다음에 회사가 좀 탄탄한 회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가면서 차후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이제 영위할 수가 있을 텐데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현금만 한 430억 정도 되고요. 1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7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어떤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한다면 뭐 본사에 되는 건물,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뭐 자산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현금성 자산이 뭐 절반 이상 회사에 대한 가치로서 지금 측정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기업에 대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 주가가 하락을 한 건 2분기 이제 모바일 쪽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도 한 6월달 지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씩 실적이 좀 좋아지는 흐름들을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도 2분기보다는 이제 3분기가 서서히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차 그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또 그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쪽 업체 쪽에서 빠졌던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메꿔져 나가는 형태로서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부분이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지속해가지고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의미 있는 숫자로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회사 내부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큰 폭의 어떤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주가가 시간이 지나고 실질적인 실적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어떤 그 큰 폭의 어떤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다. PBR로 그 기업에 대한 그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 0.75배수니까
이 회사가 보통 10,000원 정도 주가라고 한다면 7,5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 PBR과 관련됐을 때 주가가 이제 단기적인 급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얼마만큼 주가가 싼 위치에 속해져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뭐 대표적으로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절대적으로 싼 가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이제 하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급이라던가 어떤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은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믿을 수 있는 건 이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현격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주가까지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222억입니다. 그리고 목표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는 부분은 한 1,500억 정도 수준인데 1,500억 정도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PBR로 한 0.9배 정도 수준? 그때 그 1,5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00억 정도를 기본적인 어떤 주가로 환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15,100원 정도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8,000원 정도의 주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주 일렉트로를 말씀을 드리고, 방송상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과연 이 트렌드가, 이쪽의 트렌드를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보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외부, 실질적인 어떤 경영이죠.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 변화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기적인 실적의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오히려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 구간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관점인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3분기 또 좋아질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2분기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는 있는데 하나는 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2분기 실적이 발표했을 때 그때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분할적인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투자적인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우주 일렉트로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이제 5월 달만 하더라도 한 18,000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 초반권까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서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은 뭐 나름대로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 가지고 대략적으로 14,000원, 15,000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좀 저점을 잡고 상승을 보였었는데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었던 2분기에 대한 그 재고 조정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 실적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형성했었던 고점 구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기업들이 쌀 때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갔을 경우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적을 가지고서 이 주가의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사실상 2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가 V자로 바닥에서부터 막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좀 싸게 사놓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걸 확인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주가에 대한 그 변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12,000원 정도 수준이 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싼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으로 이제 그 목표 주가는 14,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이라는 자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요 정도 구간에 왔을 때는 한 번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4,5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그래서 11,000원 정도를 하회하지 않을 걸로 예상은 하지만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주 일렉트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종목에 대한 얘기를 끝내기 전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쫓아가서라도 그런 종목을 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종목이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종목을 투자할 것이냐라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후자 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어느 순간에는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내리고 힘들었던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50%, 100%, 200%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발생했었던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가에 대한 어떤 그 변동보다는 기업을 믿으시고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기업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분할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우주일렉트로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죠? 예. 아니, 종목이 세 가지인데. 예. 여기에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코스맥스 BTI. 예. 65,000원. 예. 30%고, 코스맥스가 65,000원. 예. 30%. 그리고 SK텔레콤. 예. 20%. 예. 224,000원. 예. 20%. 예. 단촐하면서도 깔끔하고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잘 돼 있으시네요. 예. 일단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다 수익권에 있으셔서, BTI 아니, 같은 경우. 코스맥스 BTI는. 예. BTI는 아직 손해가 많아요. 예. 그게 이제 분할되다 보니까. 예, 분할 되기 전에 산 거거든요, 그게요. 예. 그럼 분할 되신 이후에, 하나도 정리를 안 하셨어요? 예,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그냥 이제 코스맥스랑 코스맥스 BTI 이제 두 개 다 이제 그냥 보유하고 하고 계신 거고요. 예, 혹시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길게 보고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예, 좀 보유 기간을 투자하실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하시고서 투자를 수익만 하다가 몇 년 놔둘 수 있죠. 몇 년씩이나. 예. 예, 좋습니다. 자, 한 종목씩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맥스 BTI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이제 상장 전이니까 이제 65,000원 정도에서 이제 분할이 되어진 부분이고요.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어떤 그 급등 랠리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BTI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는 흐름들이 좀 이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장한 이후에 좀 급락했었던 흐름들도 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참 투자를 하시는 어떤 그 마음 자체는 상당히 좀 좋으신 분이라는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는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좀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그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좋은 반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죠. 네이버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했었지만, NH엔터 같은 경우 이제 분할 상장된 이후에 좀 주가 흐름들이 좀 부진했었던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한 55,000원 정도로 그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시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신고가를 좀 나타내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BTI는 손절가를 한 4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45,000원대까지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럴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저점을 잡았었던 구간대가 1차적으로 45,000원권에서 저점을 다시 한번 잡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4,500원대만 45,000원권 구간만 하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유를 해 나가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55,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어떤 중심에 서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회사 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시가총액의 두 회사를 합치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지,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하는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이라던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보유를 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제가 뭐 한 10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마도 뭐 10만 원 이상권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9만 5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주가라는 게 그렇거든요. 주가가 계속 해가지고 상승을 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구간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대가 지지하는 모습들이 이번에 좀 나타나 준다고 한다면, 그 구간대 이제 입절가라고 해야겠죠. 입절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산정하기보다는요, 추세적인 흐름으로서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면서 이익을 확정되는 가격권이라고 하죠. 입절가를 계속해가지고 동일하게 상향시켜 나가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조금 현재 구간에서 한 10만 원 정도 제시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장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모멘텀적인 측면으로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서, 입절가만 잘 지키시면서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이네요. 혹시 SK텔레콤을 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SK텔레콤 배당주잖아요. 배당주라서. 예. 그냥 가지고 있어봤는데, 예. 실적도 뭐 탄탄하고. 예. 보유 자본도 많고, 그래서 넉넉한 것 같아서 투자해봤어요.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나요? 그게 지금 작년 2013년도 9월 달인가 매수한 것 같아요. 9월 달. 멋지십니다. 예. 일단,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어찌됐든 수익권은 있으시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SK텔레콤 주가가 올랐던 건 뭐 SK텔레콤의 이유보다는 SK텔레콤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통신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익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는 나타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니어서 사실 통신주는 좀 무겁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23만 원 정도만 이탈이 없으면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거의 1년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26만 5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대하고 가신다고 한다면 굳이 뭐 특별하게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주가가 급락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뭐 투자하시는 마인드 자체가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앞으로도 큰 수익 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막 써서 보셨던 분처럼 좀 투자를 하실 때 긴 안목, 그다음에 긴 시간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어떤 주가의 흐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좋았던 투자자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했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